자, 오늘도 식물 관리하면서 식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폭염의 마지막 희생자인 유칼립투스입니다. 폴리안이라고 하는 품종이죠.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잎이 많이 이렇게 타들어갔어요. 위에는 살았고 지금 밑에만 좀 많이 시든 상태라서 시든 이파리만 좀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거를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만들면서 키우던 거기 때문에 이제 웃자란 가지들 가지치기도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예쁘죠. 이거는 보통 이제 폴리안이 이렇게 외목대로 쭉 자라고 키 크게 자라고 이러는데, 요거는 마치 이렇게 부시처럼 덤불 식물처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따박따박한데, 이게 처음 받아왔을 때부터 이랬어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수영의 유칼립투스를 이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계속 키우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주실 때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이렇게 화분에 꽂는 요런 게 유행이던데, 아무튼 코알라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유칼립투스를 이제 코알라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수업 들으면서. 유칼립투스는 이제 과습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식물인데, 그래서 이렇게 토분에 심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때 주신 토분이 이거는 아니고 다른 작은 토분이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옮겼어요. 그래서 얘는 좀 물을 편하게 주고 싶어서, 막 주고 싶을 때마다 주고 싶어서, 왜냐면 이게 아이 거니까 아이가 막 아직은 좀 과습 생각 못하고 물을 막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게 이렇게 토분에 심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폭염에 일주일 비웠더니 이제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이번에 배웠어요. 유칼립투스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죽으면 좀 수목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나무에 묻힐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나무도 괜찮은데 하면서 생각했던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건 좀 살아있는 잎이라서 냄새가 너무 좋다. 이제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아직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던 계기가, 이제 친척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장기기증 얘기가 나왔나? 그래가지고 제가 별 생각 없이 저도 제가 만약에 이제 젊은 나이에, 아니면 좀 젊은 나이가 아니어도 어쨌든 죽게 되면 내가 몸에 뭐 쓸만한 게 있다면 장기기증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말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장기기증 하면 사후 처리가 안 좋다고, 막 이렇게 장기만 이렇게 적출하고 시신은 그냥 알아서 찾아가라고 해서, 시신도 장례식장까지 가족들이 직접 옮겨야 되고 막 그런다고. 이게 되게 그 사후 처리가 안 좋아서 오히려 더 그게 상처이니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런다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히 찾아봤죠. 그랬더니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 이제 장기 기증을 할 때 돈을 주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원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만 OECD 뭐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예외 국가랬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만 약간 위로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전을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지자체마다 또 디테일하게는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병원도 이게 막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 장기기증 사후 처리에 대한 이 규정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 이제 권고 조항,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병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이 벌어졌고, 특히나 이제 또 그 환자 같은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기증을 한 곳은 경기도였는데 그 장례를 치른 곳이 충청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기도에서부터 충청도까지 이제 시신이 이송이 되어야 되는데, 뭐 말에 따르면 그때 그 병원에 앰뷸런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사설 앰뷸런스를 이용을 했는데,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 또 너무 먼 거리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공론화된 이후로 장기 기증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도 규정을 좀 바꾸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증을 하고 나면 장례식이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바뀌었대요. 좋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이렇게 장기 기증하고 나면 안 알려주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증했는지를. 근데 사실은 이제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가족의 장기를 이식받은 그 사람이 완전 남처럼 느껴지진 않고, 사실은 아직도 내 가족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기왕이면 좀 건실하게 착실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막.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편지는 전달을 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 괜찮네.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너무 알고 지내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잔소리가 나 같아도 잔소리 할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험한 거 보고 살라고 소중한 각막을 기증했는 줄 아니? 이러면서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기증을 받은 사람, 공여자, 수여자? 아무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생긴 느낌. 아니 진짜 참견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한 편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딱 찾아보고, 그래 그럼 장기 기증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나는 내 육신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사실은 수목장을 옛날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좀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목장이 어떤 건지 알았냐면 불법인 줄 알았어요. 수목장 자체가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수목장 밑에 유골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 같은 데 유골을 담아가지고 그걸 나무 밑에 묻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대요. 뭐 그래서 이렇게 녹는 재질, 뭐 황토나 이런 걸로 빚은 그런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유골을 담아가지고 묻는 사람도 있고, 흙이랑 유골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목장이 불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불법은 뭐가 불법이냐면, 일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수목장도 있고, 그리고 사설 수목장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인증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수목장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산을 사서 아니면 선산에다가 유골을 수목장으로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내 땅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수목장을 진행하는 건 불법. 만약에 내가 수목장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쩌면
어쨌든 그래서 수목장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이게 자연장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는 되게 장려하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목장이 불법이 아니고 가능한 형태가 됐잖아요. 아, 맞다. 비용. 수목장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진짜 비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국립에 들어가면 좋기는 좋은데 비용적으로 사립은 진짜 뭐 가족 같은 경우는 이게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가족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나무당 한 유골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5-6명씩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묻히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싫으면 이제 가족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족만 쓸 수 있게끔 한 나무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 최대 10명까지 받는 이런 조건으로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른 사람 우리 애가 나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 애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국립이든 아니면 좀 사설이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비용도 비용인데 이게 좀 시스템이 좀 별로 내키지가 않아서 저는 산을 사가지고 그 선산에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묻히는 걸 좀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산 산다 그러면 되게 다 어머 돈이 많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논이나 밭을 사는 것보다 산을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지금 뭐 강원도 어디 뭐 옛날 시세긴 한데 진짜 평당 5,000원짜리 땅도 있었다 그러고 뭐 근데 우리가 수목장 할 건데 무슨 몇만 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100평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100평에다가 5,000이라고 하면 50만 원 정도? 계산이 맞았나?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라면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립이나 사립이나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면은 나무 종류를 내가 고르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종 내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싫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나무 밑에 묻히고 싶어요.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식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민감할 수 있잖아요. 저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옛날에 난 어떤 나무 밑에 묻히지? 이런 걸로 한 몇 시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연히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약간 병해가 없는 나무 일단 그러려면 벌레들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일단은 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종류를 전부 다 제외했어요. 참나무, 도토리나무, 밤나무, 개암나무 뭐 이렇게 즙액이 맛있어서 식물이 많이 꼬이는 나무는 전부 제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풍류 또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로쇠라던가 당당풍이라던가 아니면 자작나무 이렇게 안에 수액이 되게 달콤한 이런 나무 종류도 조금 병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제외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제외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피톤치드가 많아서 병에 강한 침엽수 종류가 남는데 또 침엽수로 가자니 또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 이거 너무 심한데 그렇게 심었는데 재선충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피해가 심각한데 이거 불태워야 소각해야 다른 곳에 민폐 안 끼치는데 우리 애기가 그런 선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럼 소나무 제외. 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삼나무, 편백나무 이렇게 가면 피톤치드가 너무 나와도 이게 주변에 이게 밑에 이렇게 다른 식물들이 어우러져서 살지를 못하니까 이게 또 너무 외로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그렇게 피톤치드가 너무 센 나무들은 밑에 가면 약간 음산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뒤에 생각해보면 뒤에다 전부 다 삼나무 아니면 편백나무 이런 거 심어가지고 되게 음산하고 그 화장실 근처 되게 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그렇게 우울한 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뭘로 하지? 막 그래서 막 그럼 주목나무가 이제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고 하니까 그래 좀 이 나무로라도 영생을 누려봐 이러면서
주목나무까지 생각해봤는데 또 주목나무도 그게 잘 가꿔야 예쁘지.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자라면 또 그래서 뭐로 하지 하다가 그래 유칼립투스 이거 좋은 향기 나고 병에도 좀 강하고 이쁘잖아. 그리고 좋은 향기도 나고 가끔씩 이제 애가 이제 기일이 될 때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나무 가지 몇 개 이렇게 잘라가가지고 이렇게 꽃병에다 꽂아서 이렇게 향도 즐길 수 있고 그거 다 되면 드라이플라로 이렇게 벽에 걸어놔도 되니까 진짜 아이가 자기 곁에 내가 있다라는 이런 느낌으로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해가지고 그래 유칼립투스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죠. 얘가 안 죽고 살 수 있는가 우리 기후에.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있는 남부 지방에 산을 사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의 선산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수목장을 할 생각이다 보니까 그 기후에서 유칼립투스가 자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유칼립투스 다른 품종이긴 하지만 걔가 전주에서도 아름드리 나무로 오래오래 자라는 걸 제가 또 기사로 봤고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유칼립투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키울 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이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지금 기후 상황이 갑자기 내가 그렇게 묻힐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빙하기가 와가지고 나 얼어 죽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 그래서 현재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양한 기후대의 내가 좋아하는 나무로 심어놓자. 그리고 나를 좀 넓게 뿌려보자. 뭐 하나는 살겠지 이런 느낌으로. 대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벌레가 많이 꼬이고 동물이 많이 꼬이는 이런 참나무랑 도토리나무, 뭐 밤나무 이런 거는 피해가지고 소나무도 피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됐답니다.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수목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나는 어떻게 어디다가 무슨 나무에 이렇게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이 썩 예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고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기 펜타스가 옛날에 제가 5개를 사가지고 그 중에 3개를 겨울에 날려보내고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를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저번에 다듬는 거 보여드렸죠. 이제 그거는 꽃 피어 있던 거고 이제 얘는 이렇게 꽃망울이 이제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게 핑크색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밑에 얘도 지금 밑에 영양 부족으로 잎이 이렇게 노랗기 때문에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펜타스 잎은 이렇게 손으로 잘 끊어지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괜히 잘못 자르면 멀쩡한 거 잘라버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손으로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손으로 끊을 때 느낌이 옛날에 담배잎을 끊을 때의 느낌이랑 상당히 흡사해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도 이런 무더운 찌는 여름이었었는데 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엄마 아빠도 대단한 게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이런저런 농사일을 참 많이 해보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돈이 막 잘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담배를 키웠었던 데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담배를 그때 막 완전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배를 키우게 되면 담배잎이 되게 넓적하거든요. 그럼 그걸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말려서 바짝 마르면 그걸 이제 포장해가지고 그 담배 인삼공사 거기에 아마 납품을 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셨는데 제가 담배를 정말 극혐합니다. 담배를 정말 극혐하는데 이제 담배잎을 따는 일을 저를 시킨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뭐 모든 일을 그렇게 고분고분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때는 진짜 속으로 욕을 하면서 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담배가 싫어가지고. 담배도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핑크색 꽃이 피는데 그 꽃은 또 쓸데없이 이뻐가지고 에휴. 아무튼 그래서 담배잎 따면 그 담배잎 뒤에 그 털마다 그 담배 진액 그 오일이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고 나면 여기서 그 냄새가 정말 어휴. 생각해보면 그때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아니 엄마는 초등학생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이었는데 그렇게 어린애한테 세상에 담배잎 따라는 걸 시키다니. 아유 정말 너무했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정작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못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 지금 부모님이 나까지 시켜야 할 정도로 절박하기 때문에 나한테 시킨 건데 내가 거기서 이제 막 엄마 힘들어요, 이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하면 엄마 아빠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좀 참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도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안 해도 이제 가족끼리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형제 자매들 좀 커가지고 이제 그때 그런 거 하실 때 진짜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도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뻥 쪄가지고 뭐야 너는 안 시켰어? 진짜 그럼 와 정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만 시킨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은 그 옛날에 이제 오이 저희 부모님이 오이 농사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도 하우스에서 불 켜놓고 막 이렇게 오이를 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보통 오이는 담는 거는 선별을 해서 담는 거고 이게 돈이랑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애기들을 안 시키고 이제 옆에서 박스를 붙인다거나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급할 때 오이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내가 내일 당장 보내야 될 때 새벽에 보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자식들한테도 이제 만만한 거 꼬발이라고 하죠. 제일 하품 오이 이런 거 좀 담는 거 정도는 이제 시켰는데 그때 언제 그때 저녁에 그 하우스에서 불 켜놓고 그거 담고 막 그랬었잖아 막 그런 얘기하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너는 그런 거 안 시켰니?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 사실을 어렸을 때 알았어도 저는 그렇게 막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뭐 이게 약간 너무했다, 배신감이다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별로 기분이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아요. 막 화가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이해해요.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부모님을 이해를 하고 오히려 저는 약간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건지 머리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비난을 굳이 하겠다면 부모님이 아니라 약간 형제자매 쪽으로 이렇게 가요. 너네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야무지게 했었으면 그래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일을 했다면 부모님이 너도 일을 시켰고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좀 줄어들어서 내가 좀 더 편했을 텐데 약간 이렇게 사실은 근데 아이한테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진짜 제가 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진짜 저는 정말 진짜 저는 학교 가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왜냐면 학교 가면은 공부만 하면 되니까 일 안 해도 되니까 저는 그래서 계약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학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좀 해보자 이러면서 학교에 남으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 일을 되게 많이 도와드렸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너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너 무조건 좋은 학교 가야 돼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책 보고 있으면 제발 자라 좀 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아, 진짜 이렇게 농사일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되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그런 경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 고생이 막 그렇게 막 싫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일을 그렇게 더 많이 시켜주셔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맞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애기랑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전에 애기가 막 이런저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듣더니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가 잘못했네. 그렇게 엄마가 고생했으면 엄마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든지 아니면 용돈을 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마사지라도 해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본 적도 없고 뭘 바란 적도 없었는데, 아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뭔가 띵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대단한 게,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 용돈, 그 다음에 물질적 보상, 마사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보상, 칭찬, 이렇게 세 가지를 야무지게 부모한테 요구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게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서 이렇게 칭찬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아쉬움이 아주 쬐끔 들었고,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어머, 우리 딸 너무 야무진 거 봐 이러면서 어머, 내가 너무 딸을 잘 낳았잖아 이러면서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오늘도 또 주접을 떠네요. 자, 이제 펜타스는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자, 이게 뭔가 싶으시죠? 사실은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거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제가 안 먹고 놔둔 고구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싹이 살짝 나가지고 이걸 먹어도 돼? 마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기가 보더니 엄마, 나 이거 키워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기가 요거 고구마 잎을 이렇게 그 나물 무쳐 먹잖아요.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이 껍질 벗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 작업을.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애기가 엄마, 이게 집에서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먹겠어요? 이거 이래서 지금 아주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어요 지금. 아, 물론 제가 화분에 심으면 잘 자랐겠지만 이거 약간 낙낙장송 높은 바위산 위에서 혼자 고고하게 자란 낙낙장송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죽은 게 있어가지고 요건 좀 정리. 반려고구마예요, 반려고구마. 그래서 얘 좀 더 귀엽게 해보려고 여기다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매직으로 이렇게 그리려고 했더니 아이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추 집에 이제 손질해야 되는 식물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없고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시계초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꽂아놔서 물내림이 돼가지고 뿌리 내림이 돼가지고 심어야 되는 애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식수다를 한다면 이제 그거 삽목분들 흙에 심으면서 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어디다가 심을지는 결정을 못했고, 그거를 상토에 심어야 되는데 집에 상토가 없어서 상토를 장바구니에 담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이걸 결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흙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사이즈 뭘로 어떻게 할지까지 결정이 되면 그때 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별로 마음이 안 내켜서
이걸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미루고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해버리자 막 이러고서 또 해버릴 수도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도 덥네요. 여름이네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직 남았음에 감사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